네, 안녕하세요. 게델 애셔 바흐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 전공 안득합니다. 오늘은 제 발표 중에 세 번째 영상이고요. 세 번째 영상의 제목을 형식 체계와 재기적 표현이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형식 체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형식 체계는 MIU라는 체계인데요. 이 MIU라는 체계는 알파벳 문자 M과 I와 U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초의 문자로 M과 I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M과 I로 시작을 하는 문자열이 될 것이고요. 그 규칙에 따라서 그 문자열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규칙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규칙은 마지막 글자가 I인 문자열이 있다면 끝에 U를 덧붙일 수 있다라는 규칙이고요. 뭐 예를 들면 MI이면 결국 U, MIU, 그러니까 MI에서 MIU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규칙은 MX를 MXX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MI를 여기 적혀 있는 대로 MII 그리고 MII를 MIIII 이렇게 I가 4개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다음 규칙, 세 번째 규칙은 문자열의 I가 3개면 이 I 3개를 U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MIII가 있다면 이것은 MU로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문자열에 U가 2개 있다면 이 U 2개를 삭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MIUU가 있다면 이것은 MI로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어, 이렇게 네 가지 규칙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이 바로 MIU 체계이고요. 이 MIU 체계 안에서 이런 수수께끼를 하나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IU 체계 안에서 MU라는 문자를 만들어내시오라는 수수께끼입니다. 아까 전에 네 가지 규칙을 지켜가면서 문자열을 바꿔가면 결국은 MU를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한데요. 처음에 저는 이 수수께끼를 이 교재에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이 수수께끼를 만났을 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MI를 먼저 적고요. 이 MI에서 아까 규칙이 4개였죠. 이렇게 4개 가닥을 뻗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규칙이 I로 끝나면 끝에 U를 붙일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확장하는 거예요. 복사해서. 세 번째 규칙과 네 번째 규칙은 I가 3개일 때와 U가 2개일 때라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네 가닥으로 표현한 다음에 각각의 규칙을 적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규칙에 한해서만 이게 쭉쭉쭉 뻗어나가겠죠.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뻗어나가다가 언젠가는 MU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쭉 뻗어나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1층이고 2층 이게 3층이라면 한 3층까지 정도 이 작업을 한 다음에 MU는 만들어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막상 적어놓고, 그러니까 그려놓고 보면, 저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금세 깨우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깨우친 것은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구잡이식 탐색을 했고요. 그 탐색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성을 파악을 하는 것이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패턴을 파악을 한 것입니다. 이 지금 수수께끼의 패턴을 파악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패턴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능이 개입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패턴의 발견과 이것을 또 통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찰하는 것이 결국은 지능이라는 것의 개입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지능은 결국은 따라서 그 지능은 수행 중인 일에서 벗어나서
해놓은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는 설명으로 또 바꿔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 결국 이것은 그 MIU라는 체계 안에서 그 MIU의 체계 밖으로 벗어나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도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것이 이제 체계 안과 체계 밖, 그러니까 그 형식 체계의 안과 밖의 이동,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이상한 고리가 또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이제 책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을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계적 방식이고요. 기계적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 M과 I와 U로만 표현하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MI에서 시작을 하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방식이 있죠. 철저하게 이 형식 안에서만 고민을 하는 것이죠. 이 형식 안에서만 다시 말해 MIU로만 표현을 쭉 해가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이제 기계적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지능적 방식입니다. 지능적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 말로도 서술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거 패턴이 발견되네 이러면서 제가 뭔가 패턴을 기술, 그러니까 서술하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정리 도출의 순서를 변경을 하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MI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MU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수수께끼. MU를 만들려면 U는 어떻게 생기지? MIII였잖아. 그럼 MII만 만들어내면 되네. I 세 개를 어떻게 만들어내지? I 세 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다가 I 세 개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럼 MU도 만들 수 없지라고 이제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약어를 사용을 하거나 압축을 하거나 규칙을 수정하는 등의 이런 지능적 방식 어, 수정하는 등 인간이 생각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을 바로 지능적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기계적 방식은 체계 안에서, 지능적 방식은 그 체계 밖에서 설명을,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이를 오간다. 인간은요, 인간은 이렇게 오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계는 어떠냐? 진짜 기계는 이렇게 기계적 방식으로밖에 못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일단은 넘어가십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계는 진짜 기계적 방식으로만 어, 수행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은 다음 영상, 네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형식 체계에서, 그리고 형식 체계에서 벗어나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이 지금 애셔가 그린 이 그림에 또 적용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첫 번째 동영상에서도 이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애셔가 그린 이 수도승을 잘 보시면 이 수도승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죠. 계단이 지금 내려가는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승에 집중해서만 보면, 다시 말해 이 그림에 이 수도승이라는 이 형식만 보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다 내려가는 그림 맞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결국 어떤 형식에서 또 다른 형식으로 전이 되는 것, 그래서 그 형식에서 다시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어떤 책에서 벗어나기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능의 역할이 아닌가, 기능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 한번 보시면 물의 흐름을 따라서 가면 전혀 어색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내려가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벽만 봐도 위에서 내려가는 그림이라고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 없이 물이 위에서 내려가는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물의 흐름만 보면요.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렇게 무한히 반복이 될 텐데요. 이걸 멀리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있을 수 없는 그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 체계 안에서만 바라볼 때는 그것의 그런 형식이 정말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형식 밖에서 볼 때 진정으로 이 형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형식 안과 밖, 이게 옮겨 다님의 또 이상한 고리 또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소수를 형성하는 형식 체계로서 본 체계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2부터 어떤 수까지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그 다음 수인 이 z 더하기 2를 이제 소수로 규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이제 소수를 정의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지금 저 체계 안에서 보면 재기적 표현이 사실 잘 드러나지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재기적 표현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한번 제가 만든 방식을, 그러니까 제가 만든 형식 체계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소수를 형성하는 형식 체계로서 fx, y를 이렇게 정의를 좀 할까 합니다. 2부터 y의 모든 정수는 x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부터 y에 있는 값을 이제 x에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면 y는 x의 약수가 아니다. 다시 말해 y로 x를 나누면 결국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x가 소수라면,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가 소수라면 이것이 되겠죠. fx, x-1 결국 2부터 x-1까지의 값을 x에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x가 소수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fx, x-1은 fx, x-2 이고 n, x, x-1 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x 2부터 x-2까지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x-1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f x, x-1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얘를 이것을 다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fx, x-3이고 그 다음에 n, x, x-2 그렇죠. 그러니까 x 2부터 x-2까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x-3까지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x-2 또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일 테니까요. 그러면 이것 또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까 전에 했던 이제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DND와 DF를 이용한 형식 체계 로 봤을 때는 사실 재기적 표현을 이제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F와 N이라는 표현으로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재기라는 표현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다시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적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얘고요. 얘는 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2로 나눈 것부터 하는 것이니까요. x, 2까지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2에서 2까지의 모든 정수를 x에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결국 2에서 2까지 2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fx, x-1은 결국 n 2, 3, 4 다시 말해서 2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4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언제까지 x-1까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가 바로 x 소수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를 생성하는 형식 체계로서 아까 그러니까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DND와 DF 형식 체계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재기적 표현이 이렇게 비교적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DND와 DF라는 형식 체계 안에서만 보다가 이제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한번 바꿔볼까라고 하면서 제가 만든 이 형식 체계로 다시 들어오는, 그러니까 다른 형식 체계로 나오는 그 과정, 그리고 다시 이 형식 체계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또 하나의 이상한 고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F와 N으로 제가 표현해서 제가 만든 형식 체계 안에서 보면 또 잭이라는 그런 이상한 고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이상한 고리를 이렇게 찾는다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또 한번 느끼는 그런 재미가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재기적 표현이, 이런 재기 함수가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실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재기적 사고가 어떤 때 유용한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계단을 오르는 방법에 대한 경우의 수를 이제 생각해 보는 문제인데요. 계단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계단이 이렇게 있을 때요. 이 지금 바닥부터, 이게 바닥입니다. 바닥부터 이 계단을 올라갈 텐데요. 올라가는 방법은 1회에 한 번에 한 칸만 갈 수도 있고요. 한 번에 두 칸을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한 번에 세 칸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고 했을 때 어떤 특정 계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네 번째 칸까지 올라간다고 치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한번 무턱대고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한 번에 한 칸씩 올라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의 수 하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폴짝 해서 두 칸을 한 번에 올라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칸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층을 한 번에 올라가는 세 번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번에 2층을 올라가서 1층씩 가는 방법, 다음에 2층에 올라가서 2층으로 한 번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3층까지 한번 껑충 뛰었다가 한 번에 올라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런 방법들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 네 번째까지 4층까지 올라가는 경우만 해도 이렇게 복잡해서 사실은 표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굉장히 생각하기가 복잡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100층이라면 사실 우리의 지능으로 100층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만큼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그러니까 계산하는 과정이요, 복잡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재기적 사고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일단 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함수를. fn이라는 것은 n층에 올라가는 경우의 수이고요. 만약에 여기가 4라면 f4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1층까지 올라오는 것은 f1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4층에 있습니다. 4층까지 올라가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고자 할 때, 일단 4층에서 한 칸만, 그러니까 한 단계 전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층에서 한 단계 전을 생각을 해보면 어디일까요? 3층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죠? 2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층을 한 번에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1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층에서 이 세 칸을 한 번에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4층에서 생각을 했을 때 4층을 기준으로 4층 오기 전 단계는 몇 층이었을까? 1층, 2층, 3층 중에 하나가 될 것이죠. 그러면 4층에 올라오는 방법은 1층까지 올라온 방법에 더하기 2층까지 올라온 방법 더하기 3층까지 올라온 방법을 합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4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마련되지 않을까요?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요. fn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n-1층에 올라올 수 있는 경우의 수에다가 n-2층에 올라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더하기 n-3층에 올라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결국 n층에 올라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n-1층에서도 한 번에 올라올 수 있고요. n-2층에서도 한 번에, n-3층에서도 한 번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것이 바로 이제 재기적 발상인 거죠. fn을 정의하는데 f 자신을 다시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결국은 이것을 구하는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니까 계속 내려가겠죠. 이런 걸 하향식 재기라고 하는데요. 하향식 재기를 쭉 하다가 결국은 f1 더하기 f2 더하기 f3까지 내려가시겠죠. 바꿔서 얘기하면 f1과 f2와 f3만 정의가 된다면 fn은 어떤 값이 n으로 들어가더라도 이 식은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왜 안 써지지? 결국은 뭐 예를 들면 8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f7 더하기 f6 더하기 f5가 될 것이고요. 얘는 다시 6, 5, 4가 될 것이고요. 그죠? 얘는 다시 5, 4, 3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면 결국 1, 2, 3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값만 결정되면 거꾸로 다 계산이 돼 가지고 F8이 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F1, F2, F3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 F2, F3이 각각 얼마로 정의가 될까요? 먼저 F1을 정의를 해보면 F1, 그러니까 1층에 올라가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렇게 1입니다. 그죠? F2는요? F2는 얼마일까요? 이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두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F3은 얼마일까요? 3층에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 얼마이겠습니까? 보통 3이라고 대답을 많이 학생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던데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한번 보시면 한 칸씩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칸 올라갔다가 두 칸을 한 번에 올라가는 두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칸을 올라갔다가 한 칸을 올라가는 세 번째 방법이 있고요. 세 칸을 한 번에 올라가는 네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4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만약에 이게 4층에 올라가는 경우의 가지수를 구하라라는 문제였다면 이것은 결국 F3 더하기 F2 더하기 F1이 될 것이고요. 결국은 4, 2, 1 해서 총 7가지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라고 계산을 하면 너무 복잡해서 구하기가 어려웠던 반면에 이것을 거꾸로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재기적 방법으로 생각을 했더니 비교적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기적 사고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점에서 저는 이것이 어떤 사고의 발상 그리고 발상의 전환으로 어떤 하나의 형식 체계에서 다른 형식 체계로 가서 그 형식 체계를 들여다보는 그래서 이상한 고리가 만들어지고 그 이상한 고리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이 이제 발표에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것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부족한 설명이지만 뭐 제가 나름 노력을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